제주 트레킹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특별한 곳을 잠시 들렸습니다. 제주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쫓아서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고 평생을 보낸 사람, 바로 고 김영갑 사진작가였습니다. 생전에 제주 자연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작업에 모든 힘을 쏟았던 그는 약 20여만 장의 사진을 남겼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제주이지만 많은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 그가 담아낸 제주의 모습들은 변치 않는 귀중한 시간들로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남원읍에 있는 현희 합장묘 유허비입니다. 이 터는 1949년 1월에 의기초등학교 근처에서 군인들에 의해 주민 80여 명이 집단 학살된 곳입니다. 의기리는 마을의 역사가 깊고 마을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은 마을이었습니다. 4.3 발발 초기까지만 해도 의기리는 평온했지만 1948년 11월 7일 무장대의 습격에 대한 토벌대의 보복으로 무조건적인 방화와 학살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한순간에 가족 단위로 피신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1948년 12월 말에 그리고 49년 1월에는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전개되면서 군인들이 의기초등학교에 주둔하고 사람들을 발견하는 대로 학교에 수용, 고문,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20여 명 정도가 학살되었습니다. 무장대는 주민들의 안위를 도모하고 토벌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의기초등학교를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간파한 토벌대에 의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당시 의기초등학교에 붙들려 있던 주민 60여 명은 군인들에 의해서 보복 살해당했습니다. 당시에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시신들은 흙만 덮여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희생자들은 3개의 봉분으로 합장되어 있다가 2003년 9월 유해 발굴 사업 후에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기리기 위해서 유허비를 세워 희생자들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끝내 신원이 확인되지 못하고 부식되거나 섞여버린 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살펴본 4.3 사건이라는 이 비극이 도대체 어떤 일이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앞서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조금 더 깊게 알아보려 합니다.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한라산 오름들에 일제히 벌건 불이 올라오고 무장대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도내 24개의 지서 가운데 12개 지서와 서북청년의 숙소, 집과 사무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장대는 왜, 어떤 내용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장대는 3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로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저항하겠다. 둘째로 반쪽 조국이 아닌 통일 조국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외세에 저항한다. 당시 미군정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남한 선거를 치러내야 했던 입장이기에 4.3 사건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육지경찰 1,700명, 서북청년단 500명 등 많은 병력을 갖추어 진압을 준비했습니다. 민심 역시 이러한 대응에 더욱 분노가 일게 되었고 사람들은 산으로 더더욱 깊이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곳은 서달 오름, 대정읍 주변입니다. 대정읍 구억리 구억국민학교에서 4월 28일에 평화회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군부대 연대장과 무장대 사령관 사이에 평화협상에 합의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정될 뻔했지만 서북청년단이 불을 지르고 무장대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협상이 깨지고 평화협상을 추진했던 연대장이 해임되고 강경 진압을 주장하는 연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빨갱이 소탕의 명목하에 제주도 전역에서 대대적인 학살이 시작됩니다. 1949년 초에 점차 그 학살이 진정되어 가면서 학살의 광기가 끝난 듯 했지만 곧바로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당시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 4.3 항쟁 때 체포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 예비검속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잡아들여지고 집산 학살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섣알 오름에서의 비극적인 학살입니다. 네, 이곳은 섣알 오름이라는 곳입니다. 섣알 오름이라는 곳에서도 예비 검속자 학살터인데요. 섣알 오름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모슬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의 예비 검속자들이 집단 학살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1950년 8월 20일 무릉지서에 구금되었던 63명, 모슬포 창고에 구금되었던 132명이 해병대 대대에 의해서 각각 집단 학살되었습니다. 네, 이곳에 63명, 그리고 이곳에 132명이 각각 학살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시신 수습을 위해서 당국에 허가를 요청했지만 묵살되다가 1956년 63명의 시신이 유족들에 의해서 수습되어서 갯거리 오름의 만병디 공동장지에 묻혔습니다. 또한 모슬포 지역 희생자 132명의 유해도 1956년 수습 허가를 받고 사계리 공동묘지에 부지를 마련해서 안장하였습니다. 그것이 백조일손묘역 유해 발굴 터가 바로 이곳입니다. 섣알 오름이 있는 모슬포에는 알뜨르 비행장에 설치된 비행기 경납고, 섣알 오름 고사포 진지, 이교동 일제 군사시설, 송악산 진지 동굴 등 태평양 전쟁과 관련한 국가 지정 등록 문화재만도 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섣알 오름 탄약고 터가 바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본군이 1944년 말부터 알뜨르 지역을 군사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본군 탄약고가 있는 터입니다. 이 탄약고는 일제가 패망하면서 미군에 의해서 폭파되었습니다. 이때 오름의 절반이, 원래 오름이었던 것의 절반이 함몰되면서 큰 구덩이가 만들어졌고, 이 구덩이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예비 검속된 주민을 학살하는 예비 검속 학살터, 총살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곳은 백조일손지묘라는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백조일손지묘, 무슨 뜻일까요? 백할아버지의 한 자손의 무덤, 백할아버지의 한 자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132명이 한 장소에서 학살을 당하고 수습이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7년이 지난 후에서야 후손에 의해서 수습하게 되었는데, 이미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서로 뒤섞여진 유해들로 인해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모든 시신을 모아서 묘를 만들어서 이 모든 억울한 죽음들을 추모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아버지, 모두의 할아버지로서 말이지요. 네, 이곳은 알뜨르 비행장 관제탑 위입니다. 알뜨르는 아래에 있는 넓은 들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 대륙 침략을 위해서 항공기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본이 제주도에 1926년부터 대대적인 비행장 건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중국 본토를 공습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서 만든 것입니다. 10년 만에 20만 평 규모의 비행장을 건설한 일본은 중일 전쟁 후에 해군 항공기지를 알뜨르 비행장으로 옮기고 규모를 40만 평으로 더 크게 확대했습니다. 확대하는 과정들 속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의 노동력이 강제로 동원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각종 해안기지와 비행장, 작전 수행을 위한 도로 건설 등 각종 군사시설 건설에 나서는 한편 제주 사람들에게 식량 지원 등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 알뜨르 비행장의 이 사건을 기리는 이 동상이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각종 이 지하 비행기를 숨기는 벙커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참 견고하게 만들어진 나머지 아직도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제의 잔혹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이 근처에는 이제는 황량하던 전쟁의 들판에서 생명이 자라는 주민들의 밭으로서 생명들이 푸르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환태평양 평화공원입니다.
제 뒤로는 송악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알뜨르 비행장과 섣아오름으로 가는 그 사이길에 있습니다. 오늘 여정을 통해서 저희는 항일에 대한 여러 가지 잔해들, 그리고 4.3 사건 관련한 여러 가지 기념물과 그리고 장소들을 오가면서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제주 땅의 기쁨과 여러 가지 서로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이 땅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아픔의 역사를 생각하고 평화를 다시금 되새기는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트레킹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